안녕하세요. 오늘 원비톡 주제는 좋은 PC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원래 정해진 클락이 있어요. 그 클락 이상으로 더 올려서 사용해도 얘는 문제가 없다, 보증한다, 뭐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몇 가지 전미사들이 있는데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요즘에는 CPU에 GPU까지 내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F가 붙으면 GPU에 포함되지 않은 CPU라는 의미죠. 그래서 최근에 VGA 카드를 따로 구매하지 않고 그냥 저렴하게 맞추기 위해서는 이 F가 붙은 게 아니고 K나 다른 전미사가 붙은 제품을 사야 합니다. 여기서는 간략히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지금 현재 12세대 나온 CPU의 라인인데, 보시면은 12세대니까 동일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i3, i5, i7, i9 이 중에 선택을 하실 텐데, 일반적인 사무 용도라면 i5면 충분합니다. 근데 더 높은 거를 찾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더 무거운 작업을 돌리시는 분들이죠. 게임을 돌리시는 분도 있고, 혹은 최근에는 유튜브다 이런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영상 편집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영상 편집은 이제 여러 코어를 사용하는 작업이 많다 보니까 i7이나 i9 쪽으로 가고 있고요. AMD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AMD는 라이젠이라는 브랜드를 쓰고요. 얘는 3, 5, 7 이렇게 세 가지 제품들이 있습니다. 여기선 세대, 지금 이 라이젠은 가장 최근 세대가 4세대고요. 그리고 이것도 아까 동일하게 숫자가 높으면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뒤에 나온 전미사는 이 제품의 특성에 대한 건데요. 여기서는 X가 아까 말한 언락이 돼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라이젠은 이런 시리즈들이 있고요. 아무래도 더 높은 거로 갈수록 좀 더 좋은 성능을 가집니다. 일반적인 사무 용도라면은 3에서 5도 충분할 것 같고요. 게임에서는 라이젠 7이나 최근에는 X3D까지 붙은 게 있어요. 좀 더 게임 성능에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CPU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CPU가 X3D가 붙죠. 기존의 전미사 규칙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런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애플이 기존 인텔 CPU를 사용해서 맥북을 만들다가 데스크탑 PC CPU들은 이제 X86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이제 암코어 기반의 칩셋을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에도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애플은 독자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가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이루어졌고요. 아무래도 좀 더 낮은 파워에 더 좋은 성능을 내도록 설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 퍼포먼스에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텔과 AMD의 간략하게 차이를 말씀드리면, 하나의 코어인데요. 요즘은 CPU들의 여러 코어들이 CPU 하나에 들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인텔 같은 경우는 코어를 이렇게 한 칩셋 안에 따닥따닥 다 붙여놨습니다. 아무래도 설계상 좀 더 어렵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좀 더 올라가고요. 대신에 서로 간에 코어 간에 설계상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레이턴시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성능에 유리하고요. 대신에 한 칩셋 안에 코어가 다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전력은 더 많이 소모가 됩니다. 반면에 AMD는 이렇게 코어를 나눠놨습니다. 이게 유리한 점은 효율성에서 조금 더 낫고요. 왜냐하면 필요한 코어만 살려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력 면에서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설계상으로도 좀 더 쉽고요. 그래서 AMD CPU가 전체적으로 가격은 좀 더 저렴한 편입니다. 대신에 인텔 CPU만큼의 퍼포먼스는 보여주기 조금 어려운 한계점이 있고요. 이제 벤치마크 결과인데, 우선은 단순히 게임만 비교한 겁니다. 윈도우 11에서 테스트한 환경이고요. 보면 라이젠이 좀 더 강세를 여기서는 보이고 있어요. 이제 멀티스레디드 퍼포먼스인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여러 코어를 사용을 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좀 더 코어가 집약된 인텔 CPU가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재밌어서 담아왔는데, 윈도우 10에서는 이게 뒤바뀌더라고요. 게임을 똑같이 돌렸는데. 그래서 라이젠 CPU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윈도우 11으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인보드 선택에는 대부분 사용하는 CPU에 맞는 소켓 수, 그리고 등급에 맞는 칩셋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메인보드에 사용하는 칩셋들인데요. 아무래도 Z 계열이 가장 좋은 퍼포먼스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이게 퍼포먼스라고 하는데 이제 성능이 더 빠르고 느리다기보다는 좀 더 안정적이고 많은 기능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가격이 고가입니다. Z 칩셋들은. 다음에 H, B 등급으로 가고 있고요. AMD 같은 경우는 칩셋이 좀 달라요. 여기도 X란 이름이 붙은 칩셋이 좀 더 좋은 기능이 많고 더 안정된 성능을 보여주는 칩셋이고, 밑으로 갈수록 좀 더 떨어지는 메인보드가 됩니다. 하면서 간략하게 이렇게 제가 단화화를 많이 보는데요. 이유는 좀 더 자세하게 스펙들을 볼 수 있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CPU를 보시면은 여기 라이젠도 있고요. AMD, 인텔도 있는데, 선택하실 때 아무래도 기준이 되는 거는 좀 더 가격적인 게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격 대비 성능으로는 아무래도 라이젠, 그러니까 AMD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게임을 주로 한다 하면은 AMD로 가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좀 더 여러 영상 편집이나 여러 가지 무거운 작업을 돌리실 때는 인텔로 가는 게 더 좋습니다. 가격도 인텔이 좀 더 가고요. 보시면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최근에 삼성에서 칩셋 발열 때문에 퍼포먼스를 죽이는 그런 것 때문에 좀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TDP라는 지수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게 Thermal Design Power라고 하는데요. 실제 소모되는 파워라기보다는 발열에 초점을 둔, 그러니까 얼마나 발열이 더 많이 일어나느냐, 적게 일어나느냐를 보는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DP도 좀 더 내가 저전력의 시스템을 구성하고자 하면은 이런 TDP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AMD 같은 경우는 칩셋 세대가 바뀌어도 기존의 보드를 호환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이 소켓, CPU를 꽂는 소켓이 동일해서. 근데 이제 인텔 같은 경우는 세대가 바뀌면 항상 소켓이 규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메인보드도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인보드 규격인데 그냥 간략하게 그림으로만 했습니다. 우리는 데스크탑이라면은 ATX만 고려할 거고요. 좀 더 작게 구성하면 마이크로 ATX인데 뭐 요즘에 비디오 카드가 워낙 사이즈도 크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확장성을 고려하면 적어도 ATX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메모리는 최근에 다 DDR4로 적용이 됐고요. 이제 인텔 12세대 CPU로 가면서는 DDR5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퍼포먼스에 있어서 좀 논란이 있어요. 원래 DDR 메모리가 새로운 세대로 딱 넘어갔을 때 클락이 전반적으로 많이 향상이 돼요. 근데 현재 DDR5 메모리는 나오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클락상 증가된 폭이 별로 없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에 의해서도요. 아직은 조금 제 성능을 발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DDR4 메모리로 가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비디오 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용 작업을 하신다면 외장 메모리 카드를 달지진 않을 거예요. 대부분. 근데 이제 게임을 즐기거나 좀 더 그래픽적으로 무거운 작업을 하신다 하면은 엔비디아나 라데온, 예전에 라데온이 ATI라는 메이커로 원래 이름이 있었는데 이제 AMD에서 인수하면서 라데온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됐습니다. 두 가지 진영인데요. 대부분 엔비디아로 가는 지까지는 추세입니다. 이유는 이건 AMD 칩셋의 제품군이고요. 실제 퍼포먼스에 따라 등급을 나눈 거예요. 여기서는 라데온 칩셋이 좀 더 높은 퍼포먼스를 보이는 것처럼 돼 있는데요. 실제로 엔비디아께 훨씬 퍼포먼스가 잘 나옵니다. 이유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RTX 3090이 훨씬 잘 나오죠. 이유는 엔비디아가 훨씬 드라이버가 훨씬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라데온을 사셨다가 많이 딘 유저들 얘기는 드라이버 안정성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드라이버 문제 때문에 제대로 된 프레임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냥 속 편하게 엔비디아로 가시는 거를 전 추천드립니다. 가격대는 라데온이 더 저렴한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반적인 게임을 즐기시는 경우라면은 3060 정도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보다 낮은 모델들도 있는데 못해도 배틀그라운드에 옵션 타협을 없이 게임을 즐기고 싶다. 아니면 좀 더 높은 품질의 3D 게임을 즐기고 싶다. 하면은 3060 정도는 가시는 게 좋고요. 사실 3090까지 가면 좋긴 한데 우리는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3060 정도가 저는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벤치마크 결과고요. 대신에 고려하셔야 될 거는 아무래도 높은 등급의 그래픽 카드를 가면 파워가 비약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다 SSD로 가고 있죠. 예전에는 하드 디스크를 주로 사용했었고 SSD는 초기에 나왔을 때 플래시 메모리 가격 때문에 아무래도 비쌌어요. 그래서 하드를 사용을 주로 갔었고요. 근데 최근에는 SSD가 많이 저렴해졌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고 있고요. 이유는 리드나 라이치의 훨씬 속도가 빠릅니다. 아무래도 기계적으로 회전을 시켜갖고 이제 디스크 탐색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조적인 한계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SSD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 장착하는 소켓 종류죠.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몇 가지로 나뉘는데요. 그러니까 크게 기존에 하드디스크 꽂는 슬롯을 이제 대체하기 위해 나온 SATA, 그러니까 SATA 방식이고요. 근데 이 SATA 방식은 문제가 있는 게 아무래도 이 SATA의 인터페이스 상의 최대 속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인터페이스에서는 이 속도가 한계예요. 그래서 실제로 메모리를 더 빨리 읽고 쓰려면은 아무래도 더 고속적인 인터페이스가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 이 NVMe 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PCI Express 그 인터페이스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소켓은 규격이 좀 달라서 이제 NVMe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만큼 허용할 수 있는 데이터 스루풋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최근에 PC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 이 NVMe로 가고 있어요. 굳이 다른 선택을 하실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NVMe 쪽으로 가시는 게 속도도 빠르고 여러 면에서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게 간략하게 이제 인터페이스별 차이고요. 가장 크게 봐야 될 거는 속도입니다. NVMe가 훨씬 빠르고요. 예전에는 뭐 SSD에 사용하는 메모리 종류에 따라서도 뭐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했어요. SS, MLC, TLC. 근데 지금은 속도가 전반적으로 좀 느려졌지만 TLC로 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얘는 한 번에 저장하는 게 3비트씩 저장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용 시간에서도 더 유리하고요. 확실히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TLC로 다 가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워에 대한 내용인데요. 내가 데스크탑 PC를 설계하는데 파워를 몇 정도를 써야 된다 하는 걸 잘 모르신다면 이 사이트에 가셔서 실제 계산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이거에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실제로 이 베이직 모드로 가시고요. 저는 전문가는 아니니까 여기서 이제 실제로 내가 사용하는 거에 맞춰서 뭐 이렇게 CPU도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뭐 i7 이런 식으로 쭉 다 나와요. 선택해서 해주시면은 어느 정도 파워가 이 정도 이상의 파워는 써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i5 12세대 600K CPU를 했고 DDR4 메모리 듀얼로 사용하고 있고요. 3060 정도 했는고 SSD인데 이 정도 나왔어요. 이게 실제 파워고 한 이 정도는 권장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다 여러 가지 선택사항이 있는데 이제 뭐 케이스는 비등비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디자인적으로 이쁜 거로 가시는 것도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요즘에 순행 쿨러인데요. 뭐 순행 쿨러라고 사실 팬이 안 달린 건 아닙니다. 이게 요즘 일체형으로 나오는 스타일인데 CPU 쿨러고요. 이제 이거는 케이스의 상단에 장착이 돼서 외부하고 접촉되는 쪽에 넓은 방열판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냉각을 하고요. 냉각된 거를 일로 계속 돌리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수냉 쿨러가 아무래도 이 방열판이 크다 보니까 좀 더 냉각엔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생각보다 일체형 수냉 쿨러가 가격이 많이 내려왔더라고요. 옛날에는 뭐 물을, 그러니까 냉각수를 제공하는 큰 유닛이 있어서 거기서 뭐 공급해주고 했었는데 이제 하나의 유닛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 10만 원대면은 구매가 가능하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데스크탑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요즘에는 데스크탑을 잘 안 쓰는 추세예요. 자리도 많이 차지하고. 하지만 데스크탑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사용하는 파워가 워낙 높고, 파워가 높으면 아무래도 퍼포먼스는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훨씬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니까 게임에선 더 유리하죠. 그리고 뭐 무거운 작업을 할 때도 더 유리합니다. 근데 이제 휴대성을 고려한 이제 랩탑으로 많이 가고 있고요. 제가 재밌어서 한번 담아봤는데 보통 여자들은 고를 때 이런 거밖에 고려하지 않지만 남자들은 정말 세세한 거 하나하나까지 다 따져서 전자제품을 구매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우선 노트북을 고를 때 우리가 요즘에 가장 많은 고민거리가 이제 윈도우로 가느냐 아니면 맥북으로, 맥OS로 가느냐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워낙 명확합니다. 게임을 하실 거면 무조건 윈도우로 가세요.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뭐 영상 편집 툴이 아도브 쪽으로 많이 코스가 맞춰져 있다 해도 윈도우로 가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인텔 CPU나 윈도우 환경에서 더 빠른 속도를 보여주거든요. 대신에 아무래도 개발자한테는 맥북이 유리합니다. 이유는 유닉스 환경, 그러니까 좀 리눅스하고 유사한 환경이죠. 아무래도 이쪽 유닉스 환경으로 만든 OS이기 때문에 안정성도 있고요. 그리고 리눅스에서 사용하던 명령어들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개발에 필요한 툴들을 사용하기도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이럴 땐 맥북으로 가시는 게 맞고요. 영상 편집도 애플에서 밀고 있는 영상 편집 툴이나 비디오 코덱이 있어요. 그거를 사용해서 영상 편집할 때는 맥북을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영상 편집도 맥북으로 많이 가는 추세고요, 요즘은. 근데 아무래도 아도브 관련 툴에서는 그래도 맥북이 조금 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도 커버가 되지 않을까. 근데 최근에 M2, 맥북 에어가 M2 MCU를 사용하는 제품도 나왔죠. 근데 가격적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물론 성능적으로는 M2가 좀 더 낫습니다. 근데 가격 맥북 에어를 선택하는 유저들은 사실 높은 퍼포먼스를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맥북 에어는 따로 팬이 달려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MCU가 가열이 되면 얘는 식혀줄 방법이 없어요. 그냥 내부에 방열판이 있을 테고 공기의 흐름으로 냉각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빠른 냉각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좀 무거운 작업을 돌리기 시작하면은 이제 퍼포먼스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최근에 M2 CPU가 아무래도 M2로 가면서 성능이 올라갔다고 하는데 가격도 올라갔고 작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발열 때문에 이제 퍼포먼스가 떨어지니까 M2 CPU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사실 맥북 에어를 선택한 사람들은 그런 거를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맥북 프로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런 경우에는 물론 전반적으로 M2 퍼포먼스가 GPU에서 향상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윈도우 OS의 랩탑을 선택하실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게 라이젠으로 가느냐, 텔 CPU로 가느냐 두 가지입니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라이젠이 좀 더 가격 저렴하고요. 그래도 게임 성능에선 유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상 편집이나 기타 무거운 작업을 할 때는 인텔이 더 유리하고요.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인텔이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표가 뭐냐면요. 이제 나는 외장 그래픽을 따로 사지 않고 이 CPU에 내장된 그래픽을 산다 할 때 얘긴데 아무래도 제일 위의 표는 왜 제일 빠를 수밖에 없느냐. 이건 외장 그래픽을 단 겁니다. 근데 이제 내장 그래픽으로 사용할 때는 AMD 쪽이 내장 그래픽은 좀 더 퍼포먼스가 좋아요. 뭐 미미하긴 하지만 그래서 나는 가벼운 게임을 뭐 롤이나 배틀그라운드도 뭐 옵션 타협을 본다 하면 이렇게 외장 그래픽이 없는 AMD CPU로 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물론 큰 기대는 하시면 안 돼요. 외장 그래픽을 달지 않으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모바일에서 사용하는 CPU에 붙는 전미사인데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노트북 사양을 보다 보면 CPU의 명칭에 이게 뒤에 이런 것들이 붙어요. 근데 이제 H는 퍼포먼스가 좋지만 전력을 많이 쓰는 랩탑에 사용하는 규격이고요. 그리고 U는 낮은 파워를 쓰지만 성능이 떨어지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나는 휴대성을 고려하고 전력도 낮으면서 적절한 성능을 사용한다면은 인텔 CPU에서는 이 U라인으로 가는 게 맞고요. 좋은 퍼포먼스로 가려면 H나 HK 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AMD CPU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걸 쓰긴 하는데요. 랩탑용 CPU에서는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랩탑을 선택할 때 사용 목적에 따라 구매를 하게 됩니다. 게이밍용을 사느냐, 일반 용도로 사용을 하느냐. 그래서 만약에 이제 맥북에서는 이런 라인들이 있어요. 좋은 퍼포먼스로 가려면 당연히 일로 가야겠지만 굳이 나는 무거운 작업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에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랩탑 중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브랜드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요즘에 노트북이 잘 만들기는 해요. 잘 만들긴 하지만 아무래도 일반 사무 용도의 좀 가벼운 무게로 설계하는 게 이제 그 트렌드더라고요. 생각보다 성능면 대비했을 땐 가격이 좀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뭐 LG 같은 경우는 그래 모델이 있는데 가볍기는 가볍지만 가격만큼의 성능을 보여주지는 못해요. 그래픽카드도 내장이고요. 가격대는 뭐 150에서 비싼 건 뭐 200만 원대까지도 형성합니다. 근데 일반 사무 용도의 노트북을 사는데 굳이 그렇게 갈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몇 가지 브랜드를 추천드리면요. 아수스는 대만 브랜드인데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완성도를 보여줍니다. 뭐 조립된 상태도 좋고 사용한 소재들도 대부분 좋고요. 일반적으로 노트북 만드는 제조사들은 몇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놔요. 게이밍용이냐 아니면 일반 사무 용도냐 해서 보시면 아수스에서 일반 모델들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짱 저렴하고 일반적인 모델이 돼요. 이제 메인스트림은 주류가 되는 모델들입니다. 웬만큼 성능도 있으면서 좀 가격 대비 성능을 보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보북이라고 보통 합니다. 그 외에 이제 젠북이라고 있어요. 젠북도 물론 저가의 제품도 있지만 젠북은 전반적으로 가벼우면서도 좀 더 좋은 성능의 모델입니다. 근데 노트북을 사실 때 왜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그냥 저렴한 거 사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사실 그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큰 부분이 사실 디스플레이예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사실 디스플레이를 적급을 씁니다. 실제로 딱 화면을 봐도 같은 해상도를 갖고 있는데도 품질이 떨어져요. 밝기도 요즘에 니트라는 밝기 단위를 쓰죠. 보통 뭐 250 니트 정도 그냥 일반적인 디스플레이를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놓고 외부 디스플레이를 사용할 거면 상관없는데 액정 품질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래 보기가 눈에도 그렇게 좋지 않겠죠. 그래서 좋은 제품으로 갈수록 좋은 LCD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사용하는 시간이 길다 하면은 아무래도 좀 더 좋은 제품으로 가는 게 맞고요. 그리고 아수스는 게임 라인이 좀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ROG라고 해서 리퍼블릭 오브 게이머라고 하거든요. 저는 ROG 브랜드를 좀 좋아하는데 아직까지 구매한 적은 없는데
차 다음 제품 때는 게임도 좀 고려해서 이쪽 라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제피로스, 스트릭스, 터프가 있어요. 이쪽은 워낙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제품이고요. 7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 좀 비싸봤자 120만 원? 그 정도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래픽 카드를 좀 좋은 걸 씁니다. 그래서 성능이 좋고요. 디스플레이는 상대적으로 좀 떨어집니다. 대신에 한 이 정도 모델, 스틱스 모델을 가면요. 그래픽 얘는 뭐 대부분 240Hz의 주사율을 갖고 있고 400니트 정도 밝기의 디스플레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퍼포먼스를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고 가격대는 한 120에서 한 250만 원대. 그리고 이 제피러스는 좀 더 고가 모델인데요. 이유는 좀 더 컴팩트하면서도 성능을 내는 휴대성을 좀 고려한 모델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래픽 카드에 아까 말씀드린 TDP 단위를 다 이렇게 표기를 해요. 몇 와트냐. 아무래도 똑같은 비디오 카드를 쓰더라도 TDP가 높은 제품이 더 좋은 성능을 냅니다. 얘는 TDP는 조금 떨어지지만 좀 더 낮은 파워를 사용하면서 컴팩트한 제품을 주로 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레노버입니다. 레노버는 예전에는 IBM이었죠. 근데 중국으로 인수되면서 전반적으로 가격대도 많이 내려갔고요. 성능 부분에서도 처음에는 저는 좀 많이 우려를 했었는데 이외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랩탑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대가 동일 성능이면 훨씬 저렴합니다. 나는 좀 더 저렴한 제품을 고려하고 있으면 레노버로 가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게이밍 쪽에 좀 관심이 있다 보니 이제 레전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쪽 라인이 이제 게임을 위한 노트북 브랜드고요. 그리고 이 요가 브랜드가 좀 고가 브랜드예요. 그리고 싱크패드. 싱크패드는 사무용에서 가장 고가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더 안정적이고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사무용 PC. 일반 회사에서 많이 사용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요가는 좀 더 슬림하면서 퍼포먼스가 좋은 그리고 좋은 액정을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아이디어 패드, 일반 브랜드, 싱크북은 조금 저가 라인이지만 일반적인 사무 용도의 PC입니다. 마지막으로 GA에서는 델 거를 사용하고 있죠. 제가 델 랩탑을 사용하면서 제일 많이 느낀 거는 마감이 되게 좋습니다. 제가 다른 노트북도 많이 봐왔는데 오래 쓰다 보면은 실제로 프레임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이제 여닫는 거를 자주 하다 보면은 연결된 쪽이 힌지가 부러지기도 하고 하는데 델 PC는 그 부분에서 되게 장점이 있습니다. 뭐 힌지가 부러지거나 벌어지거나 이렇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못 들어봤어요. 그리고 마감이 되게 좋은 소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CD도 전반적으로 좋은 품질을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 보시면 이제 XPS라고 해서 이쪽은 아무래도 컴팩트하면서 LCD도 좀 좋은 걸 사용하고 있고 베젤이 거의 없는 액정을 사용합니다. 근데 워낙 비싸요. 참고로 델 PC는 전반적으로 가격이 좀 비쌉니다. 이 XPS 모델은 거의 200에서 많게는 400, 500까지도 형성이 돼요. 그리고 저희가 쓰고 있는 레티튜드 이쪽은 아무래도 또 좋은 성능과 퍼포먼스가 필요하면서 여기도 좀 고가 라인이에요. 전반적으로. 그 아래 인스파이어나 보스트로는 좀 저가 라인입니다. 저가래도 저가는 아니지만 그냥 일반적인 사무 용도의 이제 랩탑을 찾으신다면 이쪽을 보셔도 되고요. 인스파이어 정도만 돼도 사실 굉장히 좋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이쪽은 게이밍 쪽인데요. 에일리언웨어라고 델에서 만드는 게이밍용 랩탑입니다. 퍼포먼스도 그렇고 워낙 마감 완성도도 좋고 다 좋은데 굉장히 비쌉니다. 기본 시작이 200만 원 후반대부터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아마 이쪽을 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쪽에 타협을 본 모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G 시리즈인데요. 이쪽은 뭐 그래도 싸진 않지만 100에서 200만 원 사이의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쪽은 뭐 사실 워크스테이션이라 보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